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올해 들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2도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이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죠. 또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눈도 오고 또 기온도 낮기 때문에 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다고 하니까요. 정말 한겨울 이 건강관리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을 위해서 이 국비과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시와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좀 진행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원주 한라대가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방국관설동 행정복지센터가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1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엔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되고 오는 2027년까지 국고 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위원회가 어제 제5차 회의를 갖고 춘천 내 도청사 신축 후보지로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동래면 고운리 등 두 곳을 압축했습니다. 이 도는 접근 편리성과 장래 확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두 곳을 후보지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도는 후속회를 통해서 이달 말에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과 전 대변인 등 주요 간부 2명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강원도 교육청은 비서실장을 직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비서실장은 올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전 대변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12일 도교육청은 두 사람 모두 직위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 리모델링을 거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은 이 원광수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좀 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주차장으로 다 밀어버리고 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요. 이런 가운데 국비 1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도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변혜원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 리모델링이 한 6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고 이제 문체부에 신청을 한 거죠. 예, 그 중에서 국비가 30억 원, 강원도에서 9억 원, 원주가 21억 원. 이 정도 예산을 각 그 주체별로 지원하겠다. 이제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였습니까? 네, 그 계획은 원래 원주시에서 잡는 거고요. 네. 선정이 되면 도비는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 1차분으로 국비 15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 관련된 그럼 지자체 예산도 이제 같이 매칭이 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9월 말경에 이제 선정이 돼서 원주에는 이제 10월 정도에 연락이 왔고, 네. 그 이제 원주도 그에 응하겠다.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그렇게 준비하겠다라는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공식적 연락이 안 가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도비도 내년 당초 예산에 이제 반영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카데미 극장 이제 보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이제 몇 년 됐죠? 네, 2016년도부터 문화극장 없어지고 난 뒤로 그 시민단체나 그리고 원주시 역사박물관, 저희 영상미디어센터들이 재정 사업에 힘을 좀 모아왔고요. 네. 박물관과 함께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 지역 재생 사례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작년 철거 위기 때는 시민 모금을 받아서 3주 만에 1억 원을 모으기도 했죠. 올해 1월 아카데미 극장 소유권이 원주시로 완전히 넘어왔고 예. 재생 사업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네. 이 소유권이 원주시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뭐 당연히 보존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제 잠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고도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재검토 사유 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극장 자체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드시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존을 한다라는 게 시민 공감대가 부족하다. 그리고 리모델링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리모델링 후에 이제 지속적인 그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가 이제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60억 안에서 리모델링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로는 극장 자체를 문화재적 가치로만 봐서 예. 그걸 그대로 복원해야 된다라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3월부터 아카데미 극장 활용 방안 연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은 역사와 변화라는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됩니다. 예. 보존해야 될 건 보존하지만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고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현대적 공간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현대적 공법에 의해서 리모델링된 공간이 지속적인 보수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건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데 예. 근래 구 원주여고도 리모델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주여고를 두고 지속적으로 보수 비용이 들 거다라고 우려하는 얘기는 네. 사실 없는 거죠. 이 보수 비용도 있지만 위탁 운영비 같은 것이 소요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시에서도 뭐 최소 연간 한 2억 원 정도 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시민들한테 문화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건 예. 아주 당연한 얘기라서요. 예. 원주시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다. 매입에 이제 32억 원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고, 그 후에 이제 리모델링과 사업비로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대략 네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전체 그 비용 분담을 이 국비, 도비, 또 지자체 네네.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거죠? 원주시가 매입에 32억 원이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의 60억 원 중에서 국비는 30억 원, 도비는 9억 원, 시비는 21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비 포함해서 92억 원이고요. 원주시는 53억 원, 57%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국비는 올해 초 말씀드렸듯이 유휴공간 죄송합니다. 문화재정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됐고 현재 1년 차분 1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국비가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상식적으로 처음 드는 생각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나? 라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원주시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통 부분은 국비 선정 이후에서 중앙동 지역구인 김지현 의원님을 통해서 원주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10월 달에 국비를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고 11월에는 자유반으로 또 전달을 했고요. 예. 내일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년에 시민 의견들을 반영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뭐 한두 사람한테 의견 들어보고 이것이 시민 의견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네. 뭐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방법도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 보존 추진위는 7년 동안의 시민 보존 활동 그리고 시민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이 다름 아닌 수기 과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는 작년에 이미 한번 진행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매입이 결정된 거고요.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이게 신뢰성에서 보존을 찬성하는 사람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좀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같이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초에 원주시에서 32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그대로 굳히고서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다시 어떻게 활용할지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 이게 좀 사실 추진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 빠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이제 원주 아카데미 국장 보존 추진위원회 지금 어떤 입장이시고 좀 앞으로 좀 향후에 어떤 대처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아카데미 국장을 보존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동에 있는 풍물시장, 문화의 거리, 중앙시장, 미로시장 4개 상인회 회장님들이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다 동의하고 계시고 같이 시장님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부터 문화예술과나 비서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나 빨리 시장님 뵙고 저희들 좀 의견을 드리는 걸 방법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갈갈 행사 소식 좀 살펴보죠. 아카데미 국장에서 와이드 스크린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는데 오늘이군요. 무료 진행이고요. 어떤 영화가 상영되는 겁니까? 네,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아카데미 상영의 시네마스코프 전이고요. 영화관만의 매력인 넓은 화면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라라랜드, 러브레터,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탑건 매버릭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영화 넘버 3는 필름으로 상영하게 되는데 11월에 진행된 필름 클래스 영사기 조립반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영사기사님이 같이 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영화는 다 매진되었고요.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상영하는 타짜만 몇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진작에 알려주시지? 네. 저도 보고 싶은 영화가 많았는데 못 보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변혜원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내년부터 고향선한 기부제가 시행되죠. 저희가 또 몇 차례 이 제도에 대해서 또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등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건데 원주 한라대학교가 전국에서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네요. 좀 어떤 내용인지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행 배경과 또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내년 1월부터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지역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기부를 하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례품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에 기부금이 몰리는 경향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원주는 원주쌀 토토미와 치악산 대복숭아, 또 치악산 한우를 답례품 후보로 고려 중이고요. 강릉은 커피 세트나 한과를 후보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쌀 토토미, 복숭아, 한우, 강릉 커피 세트 이게 또 지자체별로 어떤 답례품이 좀 더 각광을 받을지 나름 또 경쟁이 되겠군요. 하지만 또 처음 시행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인프라도 확충이 돼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지원센터 대학교 내에 이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좀 보완하게 된다 이런 목표인 것 같네요. 네, 아직은 지역의 대응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인데요.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라대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는 이 제도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답례품 개발과 또 홍보 수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고향사랑 기부지원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내의 시군과 협력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시행하다 보면은 지역 맞춤형 기획과 전략도 필요하고 또 기부제가 선호하고 지역의 가치를 담은 답례품 개발, 고향사랑 플랫폼 구축과 운영, 적절한 홍보 전략,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 센터와 함께 하는 시군이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중간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네, 우선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행정부가 만든 인터넷 사이트인 고향사랑 이음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지자체 창구를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자체를 통해서 직접 기부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진 않았는데요. 고액 기부자가 보통 지자체 창구를 통해서 직접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액 기부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센터 교수들과 직원들이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중간 지원 역할을 합니다. 또 답례품 제공 사업자와 주민 교육을 이어가고요. 지자체와 정기 포럼 또 고향사랑 기부의 날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박상현 센터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공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례품 개발은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을 발굴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기에 저희 센터의 전문 분야별 교수님들과 협업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은 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출향 인사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도민들과 시 군민들이 홍보 서포터즈가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또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또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구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요, 경로당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의 질병 등 이 만성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과 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또 더불어서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기부하는 나눔 가게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구관설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영경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좀 본인이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어떤 그 업무를 주로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그 말 그대로 저희가 그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그 복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네. 맞춤형으로 뭐 생계 주거복지 지원은 물론 건강관리라든지 의료지원 연계 등을 강화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지금도 이제 저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말고 복지민원팀이 있어요. 네.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동사무소가 이제 복지 전달체계 일처 관문이잖아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근데 이제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그 중앙부처에서 만든 사회보장 정책에 신청 접수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증하는 주민의 그 어떤 복지 욕구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현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역부족이었어요. 네. 2016년도부터 정부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개편이라는 게 추진됐고,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라든지 사례 관리, 민관 협력 등 지역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었어요. 네. 그 이후에 2020년도부터 맞춤형 복지팀에 이제 간호사가 배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보건복지 통합 방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이제 그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이름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명으로 개편이 되었어요. 이 복지사업 저희가 역사를 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정부 방침 또 지자체의 어떤 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네네. 뭐 결국은 이제 각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방구관설동 행정복지센터만의 특색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서두에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코로나19 사실 확산으로 적극적인 대면 사업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네. 방구관설동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나눔가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또 나눔가게 네네. 각각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고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저희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팀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이제 지역의 관내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이제 혈압 체크라든지 건강 상담,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관련 교육과 더불어서 맞춤형 그 개별적으로 복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현재 그 매월 2개소 경로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네. 네, 이제 어르신들이 그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기가 좀 힘드신데 직접 찾아가서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또 지역 내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도 좀 발굴 연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동네 나눔가게 사업은요, 저희가 방곡간설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행정복지센터가 민관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이 서로 이웃을 돕는 그런 나눔 공동체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매월 정기적인 후원 활동을 하는 가게에는 수리공제 혜택과 이제 저희가 나눔가게 현판을 제공하고 있고, 방곡간설동은 현재 뭐 식당, 반찬가게, 빵집 등 그런 다양한 나눔가게가 한 10호점까지 협약을 진행
하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또 주민센터, 복지센터별로 좀 네, 경쟁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경쟁, 우리 또 시민들, 또 이제 그 수혜자들 많이 네.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네. 좋은 활동 내용 있으면 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주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곡환설동 행정복지센터 이영경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이었고요. 12월 14일 수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